해볼게요. 3강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자, 5번. 그렇지. 우선 3강 5번.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 과거의 격차점 이거랑 연결돼서 나왔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리고 약간의 관찰을 좀 필요한 게 이 집합의 그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 집합 A가 있는데 그 X는 자연수고 그럼 저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A가 존재하면 집합이 있는 거고 맞죠? 존재하지 않으면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에다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저 집합 A가 공집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거거든요. 결국 A가 원소가 아니고 X가 원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뭐가 하나 보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X제곱 플러스 2X하고 조금 그러니까 관찰해보면 조금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를 얘는 평행이동을 시킨 거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그걸 평행이동 시킨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어넣을 숫자는 x. 근데 x는 자연수. 그러니까 먼저 2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돼요? 한번 구해주십시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a가 요 사이에 있으면은 성립하는 a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에다 1 집어넣었더니 얘한테 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된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얘가 여기에다 1 집어넣었더니 3이 된 거고 식으로 치면 저거고 그래프상으로는 이 y 값의 어떤 과정이 요 놈이 자연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지? 여기 지금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는 이제 집합에 포함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x가 2일 때를 한번 해봐. x가 2일 때를 보면 그래프가 좀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채워지겠지 그지? x가 2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얘가 3이 돼요. 사실 여기다 2를 집어넣는데 저기다가 그럼 여기다 똑같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8이 돼요. 8. 그 말이 무슨냐면은 A를 잘 얻으면 요 집합에서 이렇게 A가 포함이 되는데 요 집합에서 또 이렇게 A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A가 3이면은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이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값이라고 친다면은 공집합이 되게 한다는 그 말에 첫 번째 A 좌표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놈은 다시 전원 일이 벌어질 테니까 구멍이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8.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3이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8이면은 A에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다시해서 원래식에다 집어넣은 n제곱 플러스 2n일 거다라는 거죠. 관계식 만드는 과정에서 an 저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급수긴 한데 n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과정에서 부분수 처리하자는 얘기가 이 정도면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이건 생략.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3번 풀이는 됐습니다. 5번 풀이요.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구도 되는데 여담인데 이 사람 이름을 좀 장난처럼 붙여놓은 느낌이 있어요. 피타고사우루스 들어왔어? 피타고사우루스? 그렇듯하지 그지? 티라노사우루스야 티라노사우루스. 근데 그거랑 피타고라스랑 연결해봐. 이질감이 없어. 아니 공룡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 지금. 자 그게 이제 우쩍한 얘기인데 편집해야 되겠네. 아폴로니우스 왕 구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의 이 기록에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한 걸 좀 보여줄 거고 과거의 기록 우리는 그 과거의 기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순수 기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 자체가
두 정점이 있어요. 고정된 점이 있고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이렇게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정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길이에 있는 놈들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 현재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두 점 A, B를 고정시켜 놨다고 하고 P를 하나 잡아. 그러니까 P를 하나 잡아서 그걸 움직이는 점 X, Y로 놔요. 그리고 길이 B를 주면은 뭐 이제 쉽게 예를 하나 들게 해서 2대1로 줬다고 쳐. 그럼 2대1이 되는 놈들은 다 한번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점을 다 찍어보기가 뭐하니까 뭐 한 거냐면은 그렇다면은 식으로 얘는 이 편의상 얘를 0,0 얘를 3,0로 드릴게요. 그러면은 편의상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뭐가 되고 요 AP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요 PB. 근데 그게 몇 대면? 2대1.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해석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식으로 그 어떤 도형을 해석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관계식을 구해보면 뭐 이제 대충 여기까지 멈춰볼게요. 제곱시켜서 이제 4 곱하고 뭐 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얘가 원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생각한 방법이 훨씬 낫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이론이니까 옆에다 살짝 보면은 A, B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가상선을 그어놓으면은 A가 이렇게 있는데 2대1로 같은 길이를 가진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요 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은 이 점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2대1이니까 2대1.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해요? 얘를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요런 어떤 기준선에 동일선상에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 자치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과거에는 어떤 관계식보다는 그 점의 어떤 순수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계식을 찾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0, 같은 원리니까 3,0인데 2대1 내분점 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6,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양쪽 끝만 정해놔도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채워지는 거야. 뭐 중심 어떻게 돼? 중심은 얘하고 얘 중점이니까 4,0 반지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설명해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이는 점 P를 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이런 애도 좀 더 다시 나오니까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높이가 가장 컸을 때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기준선으로 가장 높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떨어졌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놈을 찾아라. 이게 이제 넓이의 최대값. 그 다음에 각 P, A, B의 최대값은 접선일 때. 또 이제 어떤 두 점 P, Q의 랜덤한 두 점, 이 문제는 이건데 그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때는 그게 가장 크려면 지름일 때. 그러니까 결국 그림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하나하나 내가 뭘 물어봐도 기하학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식을 구해서 이렇게 넘어올래? 아니면 바로 여기서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래? 이 차이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낫다는 거예요. 뭐를 봐도 저게 지금 관계식 만드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여기 2대1로 예를 두지만 만약에 1대1이라면은 요 외분점은 저쪽 바깥쪽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길이비의 어떤 형태가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외분점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내분점은 어차피 두 점 사이에 있으니까 자명한 거고 그걸까지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접근을 해보면은 얘는 A가 0,0, B가 5,0.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분점과 외분점만 구하면 대신 자 이제 내분점 구하는 공식 안 써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내분점은 1 플러스 n분의 2를 얘한테 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5. 그 다음에
0은 괜찮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이게 1대 n 내분점입니다. 외분점은 1대 n이 될 테니까, 맞죠? 그러면 외분점은 1-n분의 5가 이제 외분점이겠지. 외분점, 이게 외분점. 괜찮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런 어떤 자치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해도 충분하고요. 그 위에 있는 이미의 두 점 PQ에 대하여 길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지름을 구하는 얘기가 돼요. 한마디로 얘에서 얘를 뺀 게 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m 순서를 좀 바꿔서 n 플러스 1분의 빼기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5가 되는 거고, 그걸 통분하는 과정에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저렇게 곱할 거니까 10에 이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n 나눠줬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니까요.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0 라지 mn이니까 우리가 라지 mn을 구한 거고, n은 약분할 거고, 10은 왜 있는 거니? 하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시그마 얘가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하는 과정에서 2분의가 털어야 되니까 50.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체인 문제 완성이 돼요. 더군다나 n이 2부터인 이유도 이렇게, 그래서 급수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10번 이해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걸 해주시고요. 14, 15번을 바꾼대요. 하나는 수능 문제, 하나는 이제 평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순서를 바꿔서 15번 먼저 설명하고 14번을 나중에 설명할게요. 15번은요. 그래서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했는데, 너희들이 등비급수가 나오면은 공비를 양수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거 30번 문제였거든요. 30번 문제인데 30번스럽진 않아요. 사실 결과를 보면. 근데 뭐를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냐면 가하고 나를 봐봐. 이 수렴값이 서로 반대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의 범위가 이거일 텐데, 그 안에서도 0보다 크냐 작냐 하는 그런 워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부호변화 안 생긴다. 0보다 작아야지 부호변화도 생긴단 말이죠. 그걸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뭐냐면은 알려준 것은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위에 조건부 수열을 보니까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A3은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마이너스 작은 놈이니까 Bn으로 치면 그게 마이너스인 거야. 그렇지 않은 놈은 다 An으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쓰냐면은, 자, 우선은 수렴 조건을 만족했더니 공비 범위 이게 확실하고요. 만약에 공비가 양수에서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면 요 다음항은 여기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전항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왜냐면 1보다 작으니까 점점 더 그래프들이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x축이거든요.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도 음수고 두 번째 항도 음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가를 보면은 이게 홀수항들의 합이 수렴한다 그랬고 짝수항들의 합이 수렴한다 그랬는데, 그지? 그럼 반대부로 수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선 부호 변화가 안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것은 R이 음수일 거라는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볼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 놈이 네 번째 항은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보다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놈, 다시 다섯 번째 항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 자, 물론 앞에 이거 세 번째면은,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선생님이 A1이라고 하고, 이걸 A2라고 하고, 이걸 A3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겠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부호는 바뀌고, 그러니까 이쪽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관심은 없어. 근데 다섯 번째 항은 안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요거 안으로 올 수도 있고 바깥에 올 수도 있죠. 요걸 먼저 얘기하고 가자면, 만약에 다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라면은 여전히 그 가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A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조건이라면은 가의 조건에서 뭐가 된 거냐면은 B1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3도 마이너스 1, B5도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제 더해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이미 그게 마이너스 3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등비수열의 특성상 0이 되려면은 여기 어딘가에 초항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아예 애초부터 첫 번째 항이 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뭘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건 지워되죠. 이제 그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항부터는 요 안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보다 안쪽.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끝났으면은 가를 보면은, 가는 나열을 해보면은 B1, B3, B5 이렇게 시작하는 놈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얘는 정황상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된 거고,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A5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 놈은 A7이니까 얘는 이제 초항, 이제 이거 두 개는 알고 있으니까 묶어버린다고 치면 나머지들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해서 초항이 A5가 되는 거고 공비가 R의 제곱이 되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되면 맞는 거야. 괜찮죠? 그럼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B2, B4인데 나를 좀 해보면,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위쪽에 있을 테니까, 그지? 영향을 받는 게 없고 그냥 A2, A4 이건 자연스럽게 초항이 A2가 되는 거고요. 공비 여전히 R 제곱이니까요. 그럼 1-R 제곱분의 AR이 이건 8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눴을 때 R 3승분의 1이 아니지. 나눴을 때 R 3승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나 그런 대로 잘 푼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R이 음수였을 거라는 판단과 그 다음에 수렴 조건에 의해서 1보다 작다는 판단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R이 구해지면 초항도 구할 수 있어요. 초항 구해지면 이제 밑에 AN의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봐도, 자, 일부러 AN에다 절대값 붙였어요. 공비가 부호가 안 바뀌는데 굳이 절대값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시그널로 봐요. 문제 연산의 시그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끝나는 거니까 나머지 계산은 생략해도 괜찮죠? 이렇게 풀이를 좀 잘 하시고 14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4번은요. 자, 이것도 보면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에서 AN, BN에 대한 두 급수가 수렴하고 그렇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시그마의 분모 법칙이 성립했네? 가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완전 요상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걸 만족하는 거면 얘를 만족하는 거면 시그마 K 제곱 같은 거 있지. 굳이 뭐하러 공식합니까? 시그마 K 곱하기 시그마 K인데 이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건 문제를 만든 사람이 특수한 상황을 성립하게 준 거야. 분배 법칙 안 돼요. 착각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했다, 뭔가 특수한 상황인 거고, 주어진 조건 하나 더 있는 게 3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2n의 절대값이 7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3n의 절대값. 이제 우린 여기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아야 돼. 이게 지금 수능 29번 문제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높여야 돼. 집중력이 어느 정도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자, 이거 전 28번이 올해 가장 어려운 수능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30분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고 넘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상처를 받고 왔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출제 입장에서는 거저주는 문제인 건 해요. 맞아요. 왜 28보다 훨씬 쉬우니까. 근데 여기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은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처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좀 아무튼 고무줄 꽂고 신었어요. 비교가 안 되네. 반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잘 기다렸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너 이제 그만 만나라. 뭐 이런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긴장돼. 촬영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긴장돼. 이런 계획을 하지 말았어요. 우리도 되게 준비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자, 됐어요. 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이거의 가능성을 먼저 여기서 확률적으로 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차단치가 뭐야? 이걸 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뭘 해줘 이제? 이걸 넘어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얘를 배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더군다나 주관식이고 29번쯤에서 문제를 푼다면 가능성이 높은 풀이로 가는 게 좋다는 첫 번째.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나열을 해보면은 A2 절대값, A4 절대값이야. 그럼 봐봐. 어차피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첫째하고 공비가 연관 아닌데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공비가 음수도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초항이 얼마? A2의 절대값, 공비는 R제곱. 어차피 이게 급수로 수렴할 거니까 그 다음 관심 없고요. 맞죠?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은 A3의 절대값, A6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는 또 초항이 뭐가 돼요? A3의 절대값인데 공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잘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4분의 1 곱한 거니까 괜찮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뭐 1이었다 치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곱해져. 그럼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R3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R3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오히려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뭔지 모르지만 1이야. 그러면 제곱을 시켜서 곱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4분의 1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절대값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면은 조금은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3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2의 절대값.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1 플러스 R3분의 A3의 절대값. 이제 절대값의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은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죠. 또 얘가 음수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공비를 음수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같다라는 워딩에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이쪽에다 부호를 바꿀게요. 이랬나? 얘는 털 거고, 얘를 털 거고, 남고, 한 번 더 쓰자. 마이너스. 잘했는데, 7. R 하나 남나? 괜찮아요? 그럼 약분할 구성 하나 정리하고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R 플러스 R 제곱이 되죠? 1 플러스 R로 인식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나왔겠네요. 오히려 1 플러스 R이 약분이 됐으니까. 그래. 좀 아기자기한 계산이니까 3R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경험상 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헤매버리면 뒤에 계산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양수부터 시작해봐봐. 이렇게 할 게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내면은 마이너스 7을 주저 넣으면 4R 제곱 7R이고
플러스 3R이니까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의 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조용필을 아나 너희들이? 조용필 세대가 아니죠? 기도하는 그 노래 알아요? 자, 여기 그 마이너스 됐죠? 그러니까 R이 이제 아까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정해놓고 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자 A를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 왜냐면은 자 아마 이건 결과론 쪽인데 A를 이제 구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 그지? 꼼비고 했으니까 A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두 관계식으로는 A를 못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약분이 돼버려서 없어진 놈은 어떻게 내가 찾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멈추고 얘가 공비가 이제 음수가 나왔으니까 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런데 쭉 정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이쪽 부분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얘가 초항이 뭐가 되냐면은 초항은 A1, B1이 되겠지. 근데 A1은 모르는 거고요. 공비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n의 공비를 R로 잡아주면 여기에 이제 공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초항이 A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초항이 B1이고 공비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은 거지. 근데 그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제 1 플러스 2분의 1 R 좀 속도가 붙죠. A1 B1이고 1 플러스 2분의 1의 A1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B1.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몰라도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나머지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R이라는 것은 이 두 개 곱한 게 같은 거니까 얘가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 R하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R이 같은 거니까 2R이 2분의 1이 돼서 R은 4분의 1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론 한번 내봅시다. 상대적으로 수능 문제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도 어느 정도 내가 다 활용이 됐다고 치고 여전히 A1을 모르는 상태지만 물어보는 게 A1에 전혀 관계없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봐봐 이런 느낌상 등기설이 나눠주고 뭐하고 막 지지고 볶고 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처리할 것은 아직 시그마 바깥으로 벗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풀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수렴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저 시그마를 함부로 풀어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둘 다 수렴하면은 이제 분배법칙이 된단 말이야. 급수니까. 근데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지 않아. 또는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를 풀어낼 수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생각해보면은 둘 다 등비수열이야.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얘가 뭐 B1이 뭔지 모르지만 얘도 그냥 R을 쓸게 편의상 이거란 말이지. 그 위에도 얘는 B1이 초항인 거 맞고 얘가 R에 EM-2승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등비수열에 여기가 EM-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EM-2가 되겠지. 원래 등비수열 R에 N-2승에다가 EM-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결국 뭐 블라블라 뭐 초항이 약분되고 뭐만 남어. 공비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거 하나 보여줬으니까 뭘 판단하면 되냐면 얘가 B1, B3, B1 이거 뭐야? B1 그지? 첫 번째 항은 이게 돼버리는 거고 두 번째 항은 B2, B3인데 그지? 약분하면 R만 남으니까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은 초항은 이게 되는 거고 공비는 R이 남으니까 4분의 1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거대로 또 초항이 얼마가 되냐면 B1분의 B4 그럼 얘가 애초에 R의 3승이죠. 맞나요? 그럼 두 번째 항도 B2의 B1이죠. 7 그치? 그럼 얘가 R의 6승 얘가 R 그러니까 얘가 R의 5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버리면은 초항이 R의 3승 64분의 1인 거고요. 공비는 R의 제곱 16분의 1인 이것을 각각 여기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히 파란색 그 위에 식이 복잡해 보이면 나열을 해보고 그게 등비수열인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급수는 체인으로 아니면 등비급수야. 그런 생각으로 풀이 자체는 완전 두 개는 따로 가져야 돼.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막 오류가 생겨 답이 안 나오면은 R이 뭐일 때? 양수일 때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시간이 좀 충분히 있으면 확인,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예상컨대 이 정도 왔으면 시간이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른, 그러니까 좀 더 확률이 높은 걸로 답을 한 다음에 행여나 이 답이 의심이 되더라도 넘어가셔야 돼요. 왜? 오히려 뒤에 걸 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시 돌아오면은 나는 그래도 한번 해보. 오케이? 검토하는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답 내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마 세 자리 숫자의 합이 숫자가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삼강推理좀 진행해 보았어요.